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5일 지방공무원 국어 13번 문제 독해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독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독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중요성도 그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좀 문제가 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75% 정도가 독해라고 보시면 알맞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독해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 독해를 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으로 하는 것은 인상이죠. 감이나 인상 이런 것은 어떤 원리가 없는 것이죠. 그 원리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방법과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그 읽는 방법이 달라지면 독해가 잘 늘지 않습니다. 아울러 뭐냐면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정 시간을 준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두 가지로 말했는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이게 맞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글을 지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하나는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독해가 정밀하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늦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또한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독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만 하면 정확성, 두 번째는 속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독해가 약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그렇게 깊이 있는 독해를 하기는 어렵죠.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파악을 해볼까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이야기가 변하고 있죠. 다른 한편에서니까.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돼야 되죠. 그 이제 사실 이해가 되라고 하면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야기 하나 끝난 거예요. 진보를 믿었다고 하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뭘 묻는 거예요? 자연의 진보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연의 진보와 관련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연에 대한 진보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4번이죠. 1번 아니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예요? 증거가 나오냐, 견해, 다시 말하면 주장이 나오냐 하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거와 증거라는 문제죠.
근거와 증거에 대한 문제.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만약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만 나오면 1번이 답이고, 그게 아니라 진보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나오고 진화에 대한 어떤 견해가 나오면 이거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해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이건 뭐예요? 해겔의 주장이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 해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주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앞문장, 다시 말해서 자연은 진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반대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냐, 반면 대립적이죠.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겔하고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죠. 해겔은 뭐예요? 진보와 진화를 이제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왜? 역사는 진보하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은 역사가 진보한다면 자연도 진보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란이 정리되는 듯 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진보라는 단어와 진화의 개념을 사람들이 사실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 혼동되는 개념을 다윈이 결정한 거예요. 뭐야? 진화가 진보야 라고 말함으로써 진화와 진보 간에 일어났던 개념적 혼란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듯 했다는 거죠. 듯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듯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사실이 아니란 거예요. 이를 정리한 내용이 이거죠.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고 본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다윈의 개념이죠. 이게 키포인트죠. 자연도 진보하고 역사도 진보한다는 거. 이게 하나 이제 주장인 거죠. 누구의? 다윈의 주장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고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부분과 대립적인 것이죠. 앞부분은 뭐예요?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고 했으면 이 뒷부분은 뭐예요? 자연과 역사에 진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부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죠.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 유전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 획득과 같이 본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오해가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여러분, 다윈은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적 획득을 혼동해서 어떻게 돼요? 진화와 진보는 같은 것이다 라는 문제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요건 어때요? 어떠신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진화와 진보에 대한 걔네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지문을 한번 제가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문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일 앞부분에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뭐냐면 이 뒷부분은 사상가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두 개의 견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견해는 명백하게 모순되고 확실히 틀렸다는 거죠. 여기서 모순된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의 핵심 이들의 주장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 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연계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보면 인간의 법칙, 즉 역사의 법칙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두 견해 중에서 이게 하나의 견해예요. 두 견해 중에서 이게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그들이 사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죠. 진보를 믿었다. 여기서 진보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뭐냐면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법칙, 다시 말해 인간의 법칙은 같은 것이니까, 자연의 법칙 같은 거니까, 여기서 그들은 진보를 믿다는 것은 역사가 진보한다면 자연도 진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무엇의 진보를 믿느냐? 자연의 진보를 믿는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요한 점은 이 앞부분의 이 주장하고 이 앞부분의 이 주장과 이 뒷부분의 이 주장은 두 개의 견해인 것이죠. 앞에 것이 하나의 견해, 이 뒤에 것이 하나의 견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인데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냐고 하면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죠.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의 내용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역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통일한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얘하고 같다는 뜻이죠. 근데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이 말은 믿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속에 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의 진보를 믿었다는 거죠. 자연의 진보를. 그럼 얘와 얘와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법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동일한 법칙이 아니죠. 동일한 법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요 지문 다음에 제가 구체적 그 도식을 그려서 구조를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그 생각을 보류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보류한다기보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더라도 약간 보류하신 다음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뭐예요?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할 때 여기에 그렇다면 그가 지시하는 것이 예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받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야 이거는 결국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그럼 이걸 다른 말로 고쳐 뭐예요? 이게 진보예요. 받아들인 데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야? 자연의 진보에 대한 근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죠? 자, 이 부분과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이제 만약에 근거라고 된다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여기서 해결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할 때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글은 필요 없는 거예요. 빠졌어도 됩니다. 왜? 뭐를 하냐면은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근거만. 그렇죠? 자연이 진보한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두 견해를 이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견해 하나. 자, 그 다음에, 아니, 읽는 것도 가능은 해요.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근거에 대한 이야기지, 여기서 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상위 문장, 이게 하위 문장이면은, 이 문장이 오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글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완전 부정하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독해를. 자, 그 다음에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통일한 것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화와 진보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혼란을 정리하는 데 됐다. 왜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을 했는지, 이 앞에 말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오나요? 진화란 말이 오죠. 그렇죠? 이 진화란 말이 옵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진화와 진보는 통일한 것이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해결이 말하듯이 역사도 진보하고 자연도 진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원래는 역사는 진보하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진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뭐 진화와 진보는 같은 것이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정리된 듯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연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진보에 대한 논쟁.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가 키포인트가 핵심 내용이 역사와 자연의 진보 혹은 자연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해결은 뭐예요?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는 이야기고, 다윈은 자연은 진보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윈의 주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반증, 반론의 증명,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왜 이제 이런 다윈이 이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 유전. 자,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보가 아니에요. 유전의 개념하고 진보의 원천인, 그죠?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 획득을, 생물학적 원천과 사회적 획득을 누가, 다윈이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오늘날 이 둘은 확실히 구분된다는 거죠. 이 구분된다는 뭐예요? 구분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윈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하나는 뭐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다 포인트를 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포인트를 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타당한지.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도식화입니다. 스키마, 도식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를 이제 도표화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1번이 왜 안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란 말했는데 여기에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다윈이 여러분 이걸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거. 여기에 근거가 없죠. 이 밑에. 근거는 이거예요. 진화와 진보를 다윈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의 증거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이죠. 이유일 뿐이죠. 그래서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는 어떤 원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아니라고요. 증거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여러분은 쉽게 독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두 개의 견해를 가졌어요. 이 두 개의 견해는 모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순된다는 것은 뭐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예. 제가 설명한다면 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 있으면 그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이죠. 예.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했으니까 인간의 어떤 법칙이나 어떤 모든 그 설명은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단 말은 자연계의 법칙을 사용하면 인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그 주장이 뭐냐? 역사의 법칙이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얘는 동일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한편, 이제 이게 모순되는 거죠. 그들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죠. 진보를 믿었다는 거죠. 이 속에 이게 숨어 있어요.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은 자연의 진보를 믿는 순간 앞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이죠. 역사는 진보하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이게 참인데 요거는 같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역사의 법칙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뭐가 되냐면 얘가 같은 것이 다른 것이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같다고 말했죠. 여기서 진보를 믿었다 이 말은 사실 진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진화하는 것이라는 게 벌써 머릿속에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죠.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역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과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벌써 이야기 한 끝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엉터리 생각을 하게 됐지?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 근거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 다시 말하면은 자연이 진보한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게 진보라는 거죠. 자연도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왜 그렇게 자연은 진보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근거는 이유에 해당되지, 이유에 가까운 말이에요. 증거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거라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지? 이렇게 바꿔야 그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면 이 근거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은 직접적 상관성이 없어요. 이 앞에 내용하고. 그쵸? 다시 말하면 얘는 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쵸? 그 다음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그죠? 뒷부분은 얘하고 관련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이 부분은 통일성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자연의 진보에 자연은 진보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일성 위배되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글이에요. 자, 이쪽은 뭐예요? 이유가 되죠.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다윈은 뭐예요? 진화와 이 진보란 단어를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개념에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온 것이죠. 얘를 약간 다시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한다. 왜? 개념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개념에 의해서 주장을 하니까 결론도 뭐예요? 오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무지 어떤 부분을 다윈이 착각을 했을까? 다윈은 이렇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에서 일어난 유전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에 일어나는 획득이라는 거죠. 이것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전은 뭐예요? 선천적이고 획득은 후천적이잖아요. 유전은 몸속에 내재된 것이고, 사회적인 획득은 살아가는 경험과 어떤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걸 혼동한다는 거예요. 진보는 그 탄생과 더불어 일어나는 생덕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진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윈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걸 또 근데 원래는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논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증적 증명을 하는 거죠. 반론에 대한 증명. 그 반론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에. 사실 반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나요?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는 어떤 주장이 이 앞에 주장이죠. 이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죠. 이게 이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왜? 뭐 당연한 논리라는 뜻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진 않죠. 사실 뭐 약간 일반적인 흔히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진화와 진보를 그 당시 사람은 특히 다윈은 혼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핵심어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화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죠. 진화, 진보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진화에 대한 진보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죠. 그 주장 어디 있어요? 다윈의 관점에서의 주장들. 이쪽은 뭐예요? 반다윈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어요.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주장이 가능한데, 이게 선지 4개 중에서는 4번이 가장 타당한 거죠. 자, 여러분,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복잡해지니까,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몇 번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 그 주제와 관련된 독해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독해는 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할 생각이, 왜냐하면 더 자세히 하면은 지쳐요. 너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목을 붙이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제목을 붙이는 방법에.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건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화제에 의한 제목 붙이기. 두 번째는 주제에 의한, 다시 말해 주제를 이용하는 거죠. 주제를 이용한 제목 붙이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화제에 대한 그 진보와 진화에 대한 걔네들 하면 이거는 화제와 주제의 한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말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견해. 하나는 견해가 뭐죠? 약간 구체화시키면 진보와 진화에 대한 견해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진보와 진화에 대한 견해들. 이게 그의 주제에 가까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그냥 진보와 진화가 아니고 역사와 자연에 대한 진보와 진화에 대한 근거와 그 근거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여기서 근거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에 대한 그렇게 생각한 근거 자체가 생각이에요. 생각에 대한, 생각 자체가 또 주장과 연결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 요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견해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앞에 것도 그렇죠. 이 앞에 것도 견해고 얘도 견해다 라고 이걸 대등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비를 걸면 충분히 시비는 되죠. 예. 자, 여러분들 이제 독해가 거의 쉽지 않죠. 여러분 그냥 지문을 깊이 분석하면 첫째 정확성이 생기고 스피드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해가 깊어지면은 뭐 시험도 잘 볼 수 있지만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독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고의 여행이고, 또 독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독서하는 거죠. 깊이 있게 독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꼭 이제 그 시험 공부라면 시험 공부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의 공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좀 더 깊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글을 보는 게 1차적으로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 다른 리트 공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NCS 등등 있지만 독해 자체가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실제로 성장을 시키죠. 깊이 있게 독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